안녕하세요. 네, 이번 세션 AI 65만 무선 통신 장비 품질을 관리하다의 발표를 맡은 SK텔레콤의 이재성입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려보면은 일단 제 사진을 좀 담아봤는데요. 제가 아기가 태어나고 사실 저 혼자 이렇게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무실에서 좀 사진을 좀 찍어봤었습니다. 네, 좀 사무실에서 찍은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통계를 전공을 했고 현재 SK텔레콤 ICT 인프라의 인프라 AIDT 추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주 업무라고 할 것 같으면 ICT 인프라의 업무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업무의 좀 효율성을 개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과제를 제가 이제 직접 추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구성원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게끔 그와 관련된 역량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조직에도 있지만 아마 ICT 인프라라는 단어 또는 그 ICT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단어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바일로 뭐 문자나 음성 또는 영상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신망에 대한 네트워크를 제가 직접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제 ICT 인프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ICT 인프라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액세스라고 불리는 무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모바일이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인프라에서 갖고 있는 기지국이라고 하는 장비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액세스라는 구간이 있고 이제 뭐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뭐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액세스에 있는 기지국 장비랑 접속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정보가 목적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유선을 통해서 전송이 되어지는 트랜스포트 구간 그리고 그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실제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코어의 구간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제 당연히 반대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이제 수신받을 때는 거꾸로 이제 그런 정보가 전송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이 세 가지 구간 중에서 액세스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세스는 기지국 장비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기지국 장비에서 실제로 AI를 적용한 사례를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액세스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액세스 인프라는 여러분들의 실제 모바일이 그러니까 고객이 갖고 계시는 모바일 단말이 저희 쪽 통신망, 그러니까 인프라의 그 통신망과 처음 접속을 하는 무선 구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넓게 무수히 많은 장비들이 실제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LTE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65만 개 정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장비는 좀 더 넓은 곳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뭐 철탑 위에도 설치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건물 위에 옥상에도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또는 지하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터널이나 또는 주차장, 뭐 건물 안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좀 장비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이 액세스 인프라에서 일을 하시는 구성원분들의 주 업무는 주 업무 중에 하나는 이 기지국들의 품질을 좋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기지국 장비의 품질이 불량하게 되면 현장에 기지국이 설치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직접 가서 그 불량한 원인을 제거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불량한지를 인지해야 되고 그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 현장 조치 작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 이러한 업무를 하기에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꽤 많이 있습니다. 먼저 품질 불량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기지국 장비에 해당되는 거기서 이와 관련된 기지국 장비의 품질 또는 기지국 장비의 상태와 관련된 데이터가 한 약 400개 이상 정도 존재를 하고 뭐 로그 데이터도 있고 뭐 VOC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 실제 담당자들이 이 많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어디가 불량한지를 제대로 찾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노하우, 그러니까 경험과 또는 선배들로부터는 경험 또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노하우 기반으로 주요한 몇 개의 데이터 위주로 분석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조금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기지국 장비가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동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돌아오는데 평균적으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가 한 65만 개. 실제로 가야 될 곳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죠. 사람의 수는 그대로 정해져 있고 근무를 해야 되는 시간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부정확한 정확 분석으로 인해서 현장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어서 돌아오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제법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현장에 가게 됐는데 가서 문제가 냈다라고 가서 갔는데 정확히 뭐가 원인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종종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데이터를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하우의 위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조금은 어려웠던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계를 조금 저희도 이런 업무적인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고자 자체적으로 AI 기반으로 뭔가 전환을 하자라는 니즈가 서로 있었고 그간에 계속 있었고 좀 장기간에 계속 이와 같은 과제들을 좀 진행을 시키면서 현재는 A스타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솔루션을 추진을 하고 개발했습니다. A스타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저희가 실제 좀 해소하기 위해서 ICT 인프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현재 상용화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대 효과는 당연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들이겠죠.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 많은 데이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어져 있는 결과 하나, 그 하나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정확하게 추천을 해줌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천을 함으로 인해서 품질 개선 효과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A스타는 실제로 보면은 한 3가지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기지국이 품질이 불량한지를 추천해주는 품질 불량 기지국 추천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품질 불량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원인을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조치 방법을 추천해주는 3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기능별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인 품질 불량 기지국 추천 기능인데요. 첫 번째 이제 세부적으로 2가지의 기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능은 어떤 기지국 장비가 불량하냐 얘를 선별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의 기지국 장비가 대략 한 200-300m 정도 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넓게 서비스하는 것도 있고 좁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략 그 정도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 서비스 에어리어 내에서 실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포인트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2가지 기능으로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럼 첫 번째 기능부터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실제 활용하는 데이터는 기지국에서 발생되는 로그 데이터들이 존재를 합니다. 약 한 300종 이상 정도 있는데요. 이런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고객 체감 품질이라 그래서 실제 고객들이 저희가 모바일을 사용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 이거를 지표화해서 지수화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SK텔레콤 내에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실질적인 분석 방법은 품질 불량은 품질이 나쁜 건데 얘를 2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좋은 품질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급락의 경우 이러한 경우는 시계열 패턴 하에서 이제 일반적인 이상 징후 감지 모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조인데요. 서서히 열화가 돼서 급락으로는 캐치가 되지 않고 어느 순간 봤더니 인근에 있는 다른 기지국보다 품질의 상태가 나쁜 케이스들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지국이 평소에 받고 있는 트래픽의 양
또 기지국의 위치에 있는 그 위치 정보들, 또 그 기지국이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무선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품질을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측 모델을 적합을 하게 되고요. 이거 대비 실질적으로 좀 품질이 떨어지는 곳들을 저조로 분류하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분량의 수준을 이제 스코어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스코어를 통해서 어디가 더 시급하다라는 것들을 우선순위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기지국이냐, 또 그 분량이 얼마나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의 우선순위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렇게 기지국 자체가 추천이 되게 되면은 이 기지국이 서비스하는 내역에서 어디가 실제 불량한 포인트인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 위치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SK텔레콤 내에는 이 GPS 쪽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관련된 데이터를 추정해야 되는데, 대신에 저희가 아는 거는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알고 이 기지국이 서비스하고 있는 일종의 파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어느 기지국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치를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된 데이터가 있고, 또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받았던 그 시간에 이 고객과 저희 기지국 장비와 접속을 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로그성 데이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시 이 사람이 그 위치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내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량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클러스터를 추정을 하게 되고, 그 클러스터를 알게 되면 실제 현장에 나가셨을 때 한 200~300m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제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원인에 해당되는 정보가 대략 한 450개 정도,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지국의 상태, 뭐 로그성 데이터 또는 체감 지표,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450개 정도 되는 데이터 중에서 그 시간에 기지국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던 그 시간대에 어떤 통계가 평소와 다른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지, 이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모델이 돌게 되고요. 그래서 뭐 한 400개 정도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실제로 이상했더라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많이 이상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들이 스케일이 너무나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률이다라고 하면 거의 모든 데이터는 100%를 기록을 해야 되죠. 그러다가 99.5%만 돼도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뭐 트래픽과 관련된 데이터는 조금 더 스케일이 훨씬 넓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수적인 방법,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표준화라든가 이런 걸로는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고, 비모수적인 방법, 그러니까 랭크를 이용하는 등급화를 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8개의 통계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단계는 8개의 통계 중에서 뭐가 이상한지를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개가 이상하다,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통해서 어떤 게 어브노멀한지 찾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랭킹을 매기게 되고, 그 랭킹에 따라서 이제 원인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한 상위 3개 정도를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능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원인도 알고 어디가 문제인지도 알고 원인도 알았으니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액션을 아는 방법을,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원인에 쓰였던 변수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실제 조치를 취하는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저희가 이러한 품질 개선을 했다라고 하지만, 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모든 기지국 장비가 품질이 다 개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작업을 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결과도 별도로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활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인풋으로 이제 이 모델링 자체의 인풋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원인에 쓰였던 변수들을 그대로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웃풋 변수, 그러니까 반응 변수죠. 레벨에 해당되는 변수들은 그 현장에서의 솔루션 유형들 이런 것들이고, 또 실제 과거에서 내가 이 액션을 취했을 때의 그 결과, 뭐 예를 들어 저번 달에 내가 여기 있는 기지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실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때 개선이 얼마나 됐다라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실제 이런 한 100개가 좀 넘는 보통 그 조치 방법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고르게 실제로 다 활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들이 있고 잘 안 나오는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임밸런스한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부스트랙 같은 것들을 쓰면서 조금 해결을 해서 부스팅 계열의 모델로 이제 적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A스타에 대한 기능,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기존 장비가 불량했는지, 그리고 이 불량했을 때의 패턴이 어떠한지, 뭐 급락인지 저조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스코어가 얼마 정도 돼서 조치가 좀 시급한지 안 한지 봤더니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해야 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디가 불량합니다라는 위치까지 보여주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인지를 하는 단계가 될 것 같고요. 현장에 나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고 가서 어떤 조치 방법을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조치 방법과 그 당시의 추천율, 확률까지 같이 제공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치 작업을 하게 되겠죠. 하고 나면은 이게 제대로 실제 조치가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실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출입이 어려운 곳도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 군부대라든가 뭐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애초에 저희가 작업을 못하는 곳이죠. 가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추천을 또 좀 배제를 해야 되거나 또는 새로 장비를 좀 투자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정보들을 따로 받아서 다시 이 정보는 A스타에서 이제 인풋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천되는 결과를 통해서 현장에 나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결과는 다시 모델의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하는 이러한 약간 선순환 구조의 모델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A스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메인은 이제 모바일이죠. 현장의 담당자들이 태블릿을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고요.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보고 싶으실 때는 웹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긴급하게 이 장비는 빨리 수리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은 별도로 긴급 SMS를 뿌리게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다이렉트로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라는 문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자가 나가게 되죠. 뭐 상도초등학교에 있는 안료라는 기주 장비가 있는데 얘는 급락이고요. 당장 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문자를 다이렉트로 뿌리는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스타가 실제 도입된 지가 이제 한 1, 2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실질적인 성과를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소스 절약이죠. 업무의 효율성을 결국 리소스를 좀 절약하고자 함인데 출동 리소스를 절약했다는 얘기는 덜 출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것보다 좀 조금 출동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의 정확도가 조금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출동을 하는 케이스를 감소시켰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업무니까 출동량은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출동을 하지만 오출동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리소스를 한 71% 감소를 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담당자들이 분석을 했죠.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분석을 했던 것들을 AI를 통해서 매 시간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 결과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분석 시간이 좀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품질 개선 사례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에서 출동 리소스가 그러니까 오출동에 대한 리소스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제대로 더 많은 장비를 더 조치를 취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조치 방법과 원인 정보들을 잘 알려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품질이 개선된 사례가 더 한 124%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궁극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꼴은 이 A스타는 현재 모바일과 뭐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뭐 텔레콤 내에는 발화 서비스도 여러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발화 서비스와 좀 연계를 해서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이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뭐 지금 당장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될 곳이 어디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을 대답을 해주고 현재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면 좋을지를 물어봤을 때 가장 가깝고 좀 위험성이 시급한 곳을 추천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목표로 이제 최종 목표로 보고 계속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이상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 이재성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션 들으시면서 질문 좀 남겨주셨는데요. 같이 좀 볼까요? 네. 이상징후 탐지 모형에서는 지표별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딥러닝까지는 사실 사용은 좀 어렵고요. 모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들 이상징후 감지 모형에 돌아가는 지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몇백 개씩 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보는 한 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시간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무거운 모델들은 사실은 좀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수리적인 모델,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동작 러닝 타임이 짧을 수 있는 그래서 시결 분석 위주로 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갖고 있는 스크립트의 대부분은 이 로직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작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는데 좀 포인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고객체 감지 품질 중 런타임 통합 품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표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품질에 대한 실제 조치는 어떤 것을 제안하시는지도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세요. 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 내부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술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고객 체감 품질 지표라는 것은 텔레콤 내부에 그래도 몇 년간 한 10년 가까이 됐으려나? 네, 계속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품질을 상당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그거를 지수화하고 만드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가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내가 끄는 게 아닌데 갑자기 끊긴다거나 또는 전화를 걸었는데 이게 전화가 사실은 연결이 안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내에 얘가 얼마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수화하고 이런 것들을 총 종합해서 뭐 지표도 만들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되게 구체적인 로직을 제가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조치는 어떤 것을 제안하는지 이건 이제 과거에 이런 것들을 계속 DB화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서 뭐 예를 들어 안테나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안테나를 좌우로 좀 움직인다거나 상하로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한다거나 또는 뭐 하드웨어에 있는 어떤 일정한 유닛을 좀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저희가 계속 했던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DB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새로운 방법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하셨던 일들을 DB로 활용을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또 발표와 질문에 대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SK텔레콤 이재성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